혹시 중요한 발표 바로 전날에요. 네. 그 예비군 통지서 받고 좀 당황하셨던 경험?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?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요. 예비군도 편의제도가 있다. 몰랐던 꿀팁 정리인데 딱 그런 답답함을 겪었던 분 얘기로 시작하거든요. 아, 네. 김태훈 씨라고 이제 뭐 피할 수 없는 의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몰랐던 편리한 선택지들이 꽤 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 예비군 소집 통보 오면, 또 가야 하는구나. 뭐 이런 생각 들면서 중요한 일정이랑 겹칠까봐 사실은 그게 제일 걱정이죠. 그렇죠. 막막하고. 네. 근데 오늘 자료 보니까 그런 부담을 좀 덜어줄 제도들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. 맞아요. 핵심은 역시 정보인 것 같아요.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. 그렇죠. 모르면 그냥 놓치는 거니까요. 너무 아쉽죠. 바로 그 정보. 첫 번째가 훈련 일정 자율 선택 제도입니다. 아, 네네. 예비군 누리집이나 앱에서요. 내가 속한 부대 훈련 일정을 쫙 보고 가능한 날짜 중에 내가 직접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. 오. 물론 이제 동원 훈련 1형하고 작게 훈련을 빼고요. 아, 그건 제외고요. 네. 그 김태훈 씨도 중요한 팀 프로젝트 발표 날짜 이거 딱 피해서 신청하고 나서야 막 한숨 돌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랬겠네요, 진짜. 진작 알았더라면 그동안 마음고생 안 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. 혹시 청취자 여러분도 좀 공감되시나요? 이게 단순히 날짜 바꾸는 걸 넘어서서요. 뭐랄까, 개인에게 통제권을 좀 준다는 느낌?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아, 통제권이요? 네. 끌려가는 의무가 아니라 내 생활 계획 안에서 이걸 좀 조율할 수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는 거죠. 그렇네요. 생업이랑 국방의 의무 사이에서 뭔가 균형점을 찾는 첫걸음이랄까? 네, 맞아요. 그런 거죠. 자, 다음은 전국 단위 훈련 제도인데요. 네. 이건 이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있죠. 거기서 제일 가까운 훈련장을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. 주소지랑 달라도 괜찮고요. 정말요? 그건 몰랐네요. 네. 김태훈 씨 같은 경우도 예전엔 고향 갈 때마다 그 서울까지 가서 훈련 받는 게 엄청 번거로웠대요. 아, 힘들었겠네요. 근데 이걸 알고 나서는 그냥 고향 근처 훈련장에서 버스로 한 15분 만에 다녀왔다고. 와, 15분이요? 네.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학원 가듯이 가볍게 다녀왔다 이러더라고요. 되게 인상적이었어요. 그쵸. 그 이동 시간, 또 경비 이런 거 확 줄여주고요. 또 낯선 데서 훈련받는 불편함도 덜어주죠. 네. 되게 현실적인 배려 같아요. 맞습니다. 이건 진짜 예비군 개개인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뭐 실제 동선 이런 걸 이제 시스템이 좀 고려하기 시작했다. 이런 중요한 변화 같아요. 확실히 물리적, 심리적 부담이 확 줄겠네요. 네네. 그리고 평일에 시간 내기 진짜 어려운 분들, 아, 그쵸. 많죠. 그런 분들께는 휴일 예비군 훈련이 정말 희소식일 텐데요.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네. 이건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평일에 좀 바쁘신 직장인 분들께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. 네. 김태훈 씨도 자영업하는 형한테 이 얘기 해줬더니 이제 월요일 장사 걱정 덜었다. 고 엄청 좋아하더래요. 아, 그렇죠. 그럴 수 있죠. 주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어요. 바로 그겁니다. 이게 생업의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의무를 다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. 네. 개인의 어떤 경제활동도 존중하면서 국방력은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볼 수 있겠죠. 아, 하루 손해봤다 이런 생각 되시네요. 맞아요. 계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. 네. 자, 마지막으로요. 이 모든 정보들 있잖아요. 이걸 한눈에 싹 확인하고 신청까지 바로 끝낼 수 있는 거. 아, 네. 바로 예비군 앱 또는 예비군 누리집을 활용하는 겁니다. 아, 앱이요? 네, 훈련 일정 조회부터 자율선택 신청, 전국 단위 신청, 휴일 훈련 신청 다 되고요. 심지어 연기나 보류 신청, 통지서 출력까지 거기서 다 되더라고요. 와, 진짜 편리해졌네요. 그러니까요. 이제 우편함만 쳐다보면서 그 종이 통지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냥 내 손 안에서 내가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. 약간 나만의 예비군 비서 같은 느낌이네요. 딱 맞아요. 그런 느낌. 이게 결국 정보 접근성이랑 절차의 편의성을 엄청 높여서 예비군 스스로가 이제 훈련 계획의 좀 주체가 되도록 만든 거네요. 네네. 예전엔 그냥 통보받고 따랐다면 이제는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. 정말 디지털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변화 같아요. 그렇죠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. 예비군 훈련이라는 게 꼭 정해진 대로만 따라야 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. 네. 훈련 날짜를 내가 직접 고를 수도 있고
물론 일부 제외지만 집 근처에서 받을 수도 있고 주말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 모든 걸 앱으로 편하게 관리하고. 네, 맞아요. 김태훈 씨처럼 좀 막막하게 느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선택이라는 작은 자유, 이걸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쩌면 우리가 그냥 의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 안에 생각보다 많은 가능성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. 그렇습니다. 네, 오늘 살펴본 이 내용들이 단순히 예비군 훈련 팁 이걸 넘어서요. 개인이 자기 삶을 존중받으면서 사회적인 의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어떤 작은 사례 같아요. 네, 의미 있네요.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예비군 훈련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다른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과 더 슬기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?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. 네, 한 번쯤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해 볼 만한 그런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.